남자를 인간 중심으로 만약에 사례 개념화를 했다면 어떻게 이제 이 각각의 내담자 이야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 볼게요. 인간 중심에서 내담자의 자기 개념, 뭔가 내가 순종해야 내가 인간으로 대접받는다, 뭔가 이런 이제 자기 개념이 있겠죠.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경우? 우울한 거야. 내가 왜 우울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것들이 잘 중재되지 않고 혹시 큰아이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뭔가 이제 뭐 남편이 아이를 뭐 죽일까봐 뭔가 이제 이 공포가 작동이 되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나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만 되는데 이 순종해야 되는 나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괴리가 너무 커서 우울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잖아. 인간 중심에서. 그럼 상담자가 8회기만 상담 중기예요. 중후반. 중후반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이 내담자가 신체로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표현을 못하는 거를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허용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전체. 그러면 이제 그 개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선생님의 상담자의 전략이 이렇게 상담 목표를 합의된 목표와 임상 목표로 나누어서 한다. 합의된 목표는 내가 왜 아들에게 다 큰 성인에게 아빠로부터 방패막이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의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아는 게. 그리고 임상 목표는 그것에 대한 것이 인간 중심이니까 왜 나는 이 수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방패막이 되어주고 설득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거야. 뭔가 이제 중재하고 좋은 자의 역할만 하잖아,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것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뭔가 화도 내도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이런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화도 내보고 남편한테 얘기도 해보고 순종도 안 해보고 나 이거 싫은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상담의 장이죠. 이 지금 구체적 상황 탐색을 해서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 목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추고록을 보면은 자, 추고록에서 제발 선생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반응 첫 번째.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주일이 며칠이야? 8, 7, 56시간의 시간에서 어떻게 지냈었어요? 라는 말은 사건을 얘기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는 게 아니다. 단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회기에 뭘 했어요? 지금 지난 회기에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했다면 지난 회기 해석 상담에서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많은 우울감이 있었고 순종하고 그런 나 스스로가 이런 신체로 나타내서 이런 이제 해석을 했는데 조금 상담하고 돌아가셨을 때 좀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왜냐면 해석 상담한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니면 그 앞회기에서 원가족 안에서 갈등을 탐색했어요. 그럼 원가족에서 갈등을 탐색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원가족에서 탐색했던 것들이. 각 회기별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각 회기별로 탐색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뭔가 내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나왔고 그것이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8회기 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난 회기에 6회기 때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그 생각들을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빠요. 바쁘시죠? 그럼 오늘 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상담자 질문.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지난 회기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원가족과의 갈등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더 진행을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혹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런 걸 할 때 내담자들은 어떨까요? 사건을 나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상담자는 지금 뭘 원해요? 자, 정서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내담자가 정서 접촉이 안 된다.
아니 사건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정서 접촉을 해? 당연히 정서 접촉이 안 되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물어봐.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봐봐. 내담자가 말했잖아. 제가 제일 어려워요. 오늘 무슨 얘기 할까?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자,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내담자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뭐 색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담자들이 사무실에 컴플레인 들어오는 이야기. 아니, 내가 상담받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가 맨날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내담자는 그래도 이렇게 직접 상담자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사무실로 얘기한 내담자들 했어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상담자가 오늘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일주일 내내 오늘 가서 상담자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내가 고민하고 신경이 쓰고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상담을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내담자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상담자가? 제가 추론해 보고 또 이제 상담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내담자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내담자가 자기 삶에 선택을 하지 못해서 선택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또 상담사는 상담사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담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요. 왜 싫을까? 아니, 내가 내 삶에 이것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늘 이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면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지난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지난해 이런 얘기 했지. 맞아, 내가 그래서 더 좀 많이 생각을 했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이 말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비구조적 상황을 내담자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 비구조적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검사에서 구조화된 검사 있고 비구조화된 검사가 있죠. 즉 객관적 검사들은 구조화된 문항이 있으니까 체크만 하면 좀 덜해요. 근데 이런 문항을 이걸 주면서 자, 집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것도 구조화된 거야. 집이라는 것을 주니까. 그럼에도 내담자가 스트레스가 돼요. 이 집을 어떻게 그리냐. 사람 그려봐라. 더 미치는 거야. 사람 어떻게 그려? 왜? 이 빈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에게 이런 이제 그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 건 치료적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뭘 얘기할 때, 정신분석할 때 쓰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있어요. 자, 내담자가 이제 얘기할 때 상담사 이제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도 적극 치료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5에서 지금, 제가 누가 나를 공격했다던가, 아니면 누가 진짜 감동적이었던가, 이러면 제가 와닿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은 없었다. 제가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먹으면서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서운하다 얘기를 해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좀 태도가 이상하다, 말이 좀 이상하다, 이 정도라면 느끼지, 제가 이제 속내를 털고 이제 좀 유대관계가 있게끔 만드는데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가 관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히려 이것을 딱 잡고 상담자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담자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6번에서) 제가 이제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이 다칠까 봐서 내가 얘기를 못했다. 자기 성격을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성격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속이 상호가 아플까 싶어서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예요? 해야 할 일만,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
지지한다. 이게 지지만 얘기를 한 거야. 뭔가 터놓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싫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더라고요. 자, 여기 나왔죠. 자기 성격이 다칠까봐 얘기를 못한다. 터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터놓고 얘기를 못해요? 상대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어서 터놓고 얘기를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여기서 어떤 소리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정보예요. 정보로 들어가지 말 거. 반응해서. 뭘로 들어가냐면 내담자 호소 문제를 기준으로 내담자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나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의 얘기를 했잖아. 우울. 그러면 관계의 이야기를 내담자가 했어요. 어떻게? 속 얘기를 못한다. 속 얘기를 하면 내가 어때요?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내담자에게 이걸 자꾸 들어가는 거죠. 아, 제가 민들레님께서 속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 다칠까봐 내가 이야기도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얘기가 어려운 거네요. 이런 걸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투가 딱딱하다, 부드럽지 못하다, 딱딱하다 이런 억양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제 상대가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누구나 다 싫은 소리 들으면 이제 뭐 기분은 안 좋죠. 자, 이것도 상담자들이 쓰면은 별로 치료적이지 않대요. 누구나 다 그렇다. 이 얘기는 일반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키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일반화까지. 이렇게 상담자가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일반화를 하게 되면 이제 누구나 그런 걸 하기 싫죠. 이것은 가끔 가다가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걸 쓸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할 때 싫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누구나 다 싫은 소리 하면 싫어요. 이런 것보다 상대가 그러니까 딱딱하다, 부드럽지 못하다,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걸 잡고 들어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 기분은 안 좋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이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 내담자가. 그러니까 이걸 상담자가 다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번 들었는데 말투에 대해서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자기 말투를 여러 번 들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도 고치려고 한 거야. 근데 일생을 고쳐야지 있는 게 아니라 언뜻 떠오르는 그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평생을 이 소리를 들었다. 근데 고쳐져 하냐? 안 고쳐져. 근데 내가 애쓰고 있다. 이 얘기를 내담자가 하면 상담자는 어느 초점으로 잡고 들어가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 말투가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누구님 반응. 자, 이 질문이 좋은데 이 질문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아까 위에서 해야 되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거죠. 민들레님께서 이때는 이제 이 내담자의 심리적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이 내담자가 굉장히 자아가 약하고 우울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직면을 못 하는 거잖아. 너 말투 고쳐라, 뭐하라 그러면 싫어서 평생을 직면을 못 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도 못 하는 내담자고. 그럼 상담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직면을 하는 것이 치료적이냐? 준비가 안 된 내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내담자는 뭔가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잡고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잡고 들어가요? 이 사람이 잘한 거. 그래도 평생 동안 이것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네요. 이걸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왜? 희마리가 없으니까.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러겠다.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애써서 노력했는데 안 되면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 내가 애쓰고 하는데 안 되면 더 속상하잖아, 이분이. 그걸 이제 마음을 알아줘야지. 자, 제가
불편하지 않는 척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벌써 불편해 있어요. 얼굴이 내가 좀 경직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자기를 알고 있잖아. 네. 제가 안 하려고 척을 하는데 이미 얼굴은 경직돼 있다. 아, 그래도 그 어려운 마음이 힘드실 텐데도 내가 얼굴이 경직돼 있다는 것도 내가 느낄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 보세요. 신경이 쓰이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것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계속 지금 제가 이 반응의 초점은 내담자가 힘이 없고 우울하니까 이 부분을 잡고 자기를 인식하도록 도와야 돼요. 자기도 애썼는데 안 되는 거야. 애쓰고 안 되는 사람한테 상담자가 직면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를 필요로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래야 돼요. 자, 제가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조금 긴장감이 들었어요. 먼저 내담자가 상담자가 얘기하는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뭐라고, 고쳐야 되나요, 누구님? 이거는 지금 봐봐. 지금 내담자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고친다 했어. 그러니까 살짝 또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맨날 내가 말투 고쳐자고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담자가 여기서 고쳐야 되나요, 민들레님? 자, 이 말은 이 쇼킹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집단 상담에서는 가능한데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 치료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게 이제 그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제 원래 내가 그런 태생이니까 고친다 했어. 또 짜증도 나고, 고쳐야지 하면서, 이게 이렇다 그러면은, 평생을 고치려고 애썼는데 짜증나고 힘든다고 얘기를 했잖아, 내담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민들레님도 사실은 그 상황을 고친다고 하는데도 계속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짜증도 나고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고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제일 고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반복이 되어진다고 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왜 나는 여태까지 남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러면서 자기 이제 진짜 얘기를 하잖아요.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어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지적한다든가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조금 다가가서 차갑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사회생활 큰 지장은 없었던 것도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검사에서 보여진 것과 내담자가 얘기한 게 좀 차이가 있죠. 검사에서는 이 내담자가 되게 관계가 힘드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그럼 이거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내담자가 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조금 더 들어가죠. 그게 좀 마음에 걸리셨나?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이런 질문을 잘한 거죠. 또 가서 그 와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지지적인 질문. 제가 제안한 것들을 해보셨네요. 이런 것도 아주 상담자로서 좋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이제 내가 도움을 주시는 분한테 감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감시받는 느낌이 드시는 거 이런 건 좋은 질문이죠. 그냥 치료적 질문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드셨겠어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고 지금 23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속을 썩였을까요? 26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못했다면 잠깐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상담자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솔직한 반응이죠. 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이제 둔갑이 되신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그런 반응이라고 보아져요. 적절한 반응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이제 그 치료적 반응을 보는 핵심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자, 내비게이션 책 237쪽을 교과서처럼 알고 내담자가 지금 행동에 있느냐. 자, 지금 표면 감정에 있냐?
신체 감각, 속 감정, 욕구, 자기의 이제 어디 위치를 다 알아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상담사의 반응의 핵심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맥락을 따라서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이론적 접근이든 똑같아요. 제가 지금 237쪽에 내놓은 그 지점은. 그래서 그 지점을 자꾸 이제 갖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좀 들어가는 것들은 유튜브 톡에서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